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법을 캐치해줄 캐치 더 그래머 2 MJ입니다. 자, 오늘은요 2권의 마지막 강의를 나가는 날입니다. 벌써 여러분, 벌써 2권 마쳤습니다. 굉장히 기쁘죠? 그만큼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화법 마지막으로 배우고 갈 텐데요. 화법은 사실은 여느 문법 강에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문장 그 챕터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도 뭐 학원이든 학교에서든 어떻게든 화법을 많이 배워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처음 할 때 그렇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는 문법 문제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강의를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캐치 더 포인트는요. 첫 번째, 평서문의 화법 전환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어구 변화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그리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화법 전환 살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명령문의 화법 전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평서문의 화법 전환에서 첫 번째 알아두셔야 하는 거,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뭐냐면요. 직접 화법은 말 그대로 마크가 말한 그 말을 요 따옴표를 인용해서, 따옴표를 사용해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마크가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I want to go to Paris. 나는 파리 가기를 원해 라고 말했다는 거. 그 말 그대로를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접 화법은 뭐냐면은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이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크가 말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가 파리에 가고 싶대. 걔 파리에 가고 싶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윗문장과 아랫문장 좀 살펴보면요. 자, 우선은요. 따옴표를 쓰고 여기는 따옴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크가 한 말이기 때문에 I라고 썼지만은 얘는 야, 마크가 그러는데 걔라고 하니까 걔 he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He said to me. 그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 따라와도 좋아. 나랑 함께 가도 좋아.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가 나한테 말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그를 따라가도,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했어요. 이런 얘기 쓰면 되겠죠. 그래서 you가 뭐가 되고 내가 되는 거고 me가 내가 그를 따라가는 거, 그와 함께 가는 거니까 어떻게 힘으로 목적격으로 바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제 자체도 잘해야 돼요. 따옴표 안에 있을 때는 걔가 그때 한 말 그대로를 쓴 거기 때문에 시제가 현재가 같지만은 야, 걔가 그러는데 나 걔 따라가도 좋대. 이러면은 좋대. 과거에 한 얘기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캐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 보시면요. He told me that I could come with him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서문의 화법 전환 규칙은 얘네들이에요. 근데 얘네 딸딸 똘똘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요. 그냥 규칙 몇 가지만 보시고 몇 번 연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전달 동사 say는 항상 say로, say to는요 tell로 바꾼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컴마 따옴표 요런 거 없애주시고요. 뭐로 간다? 접속사 that으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 that에 있는 인칭 대명사와 동사의 시제는요, 전달하는 사람 입장으로 바꿔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나한테 말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너 만나서 기뻐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행복해 너를 만나서, 이렇게 얘가 쓴 말 그대로를 인용했어요. 자, 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said to me, said to me를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She told me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따옴표 뭐로 없애준다? that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한 말 그대로는 뭐예요? 나는 너를 만나서 기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가 나 만나서 기쁘대. 그녀가 나 만나서 기쁘대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녀가 나 만나서 기쁘대. 과거에 했던 얘기니까 과거 시제까지 챙겨주시고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My sister가 얘기했어. 뭐라고? I'm happy.
나는 행복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걸 바꿔주시면요. 우선은 say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그렇죠. 그대로 my sister says 라고 바꾸고요. 자, 따옴표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that으로 바꿔주시겠죠.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해 라는 거. 뭐, 야, 그녀가 그러는데 걔 행복하대. 걔가 행복하대. 그런 말을 한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I 자체를 뭐 she로 쓰고요. She is happy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럼요. 우리 평서문의 합법 전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전달 동사 요것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콤마나 따옴표는 that으로 간다는 거 챙겨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와 시제까지 포인트 챙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해야 할 어구 한번 살펴볼게요. 어구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바꾼다. 이거 다 외우실 거예요? 선생님 못 외웁니다. 자, 못 외우고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조금 하면서 생각을 하면 그 단어가 딱딱 나오게 돼요. 우선 한 개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 샀어 이걸 어제 이렇게 말했대요. 나 샀어 이걸 어제. 자, 그러면 얘를 간접화법으로 바꾼다고 생각해봐요. 야, 그녀가 그러는데 걔 그거 샀대. 뭐 그 전날 샀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today before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거 다 외우려고 그러면은 절대 못합니다. 자,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 더 있습니다. 선생님 하나도 외우지 않았어요. 그냥 문제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said I bought the ticket yesterday. 자, 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 그 티켓 어제 샀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바꿔주셔야 합니다. 우선은요. 어떻게? 처음은 said 그대로 바꿔주시고요. 아까 따옴표 어떻게? 대절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체크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하나, 시제. 그가 말한 게 과거고 그 다음에 산 거는 말한 것보다 더 이전이에요. 더 과거예요. 자, 과거보다 우리 더 과거 뭐로 써주죠? 과거 완료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had pp가 나와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가 말했는데요. 그가 그 티켓을 그 전날에 샀대요. 그 전날에 샀대. yesterday는 당연히 그 전날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샀대. He had bought the tickets 하고 그 전날 뭐가 됩니까? The day before이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굳이 딸딸똘똘 외우면 힘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그는 나한테 말했어.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He told me라고 하면 되고요. 따옴표는 뭘로 바꾼다? that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래서 걔가 한 말 딱 볼게요. You can decide by next Friday. 자, 너는요. 언제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결정할 수 있어. 결정하면 돼. 이런 말이 된다. 야, 그러면 야, 따옴표 없앴으니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그랬는데 내가 그 다음 주예요. 그 말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그 다음 주까지 정하면 된대. 내가 정하면 된대.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you는 I로 바뀌겠죠. 그리고 시제 자체도 could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 금요일이 되는 거니까 the following Friday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항상 바꿀 때 말을 한번 생각해보고 한국말로 한번 생각해보고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서문 이제 끝났고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사가 없을 때는요. 전달동사 say to는요. ask로 다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콤마 따옴표 물음표 이런 거 없애주시고요. 선생님이 아까 평서문은 that으로 바뀐다 그랬는데 의문문은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로 바뀌게 됩니다. 편하게 우리 if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if로 바뀌고요. 자, if가 있는 문장은요. 아까 평서문하고 똑같이 인칭 대명사와 동사의 시제가 전달하는 사람 입장으로 바뀌어줘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순은 if나 whether 뒤는 항상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Is this your luggage? 이게 너의 짐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say나 say to는 무조건 ask로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과거니까 어떻게? asked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따옴표 없애주기 위해서는 뭐를 쓴다? if나 whether를 쓴다. 그래서 if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물었는데, 그가 말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저게 내 짐인지 아닌지 물어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가 물어보더라. 그게 내 짐인지 아닌지 이런 거.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내 짐인지 아닌지. 저기 있는 저거 내 짐인지 아닌지. 그래서 that was my luggage. 자, 근데 선생님이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했어요? 인지 아닌지. 그래서 if나 whether는 인지 아닌지를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는 항상 주어 동사가 온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He said to me. 그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당연히 뭐로 바뀌면 되겠어요? ask의 형태로 바뀌면 되겠죠? 과거니까요. 과거로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따옴표는 if로 바꿔주시고요. 자, 얘만 한번 살펴볼게요. Can I see your passport? 내가 당신의 여권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요, could see my passport. 나의 패스포드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if D는요, 항상 어떻게 주어 동사의 형태가 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시제 자체도 과거로 간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도 한번 가볼게요. I said to him. 자, 얘 뭐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ask 형태 가야겠죠? 과거니까요. asked him 해주시고요. 따옴표는 그렇죠? 어떻게? if로 바꿔주신다. if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세히 봐야 하는 부분. 자, 가볼게요. Did you finish checking in? 자, 나는요 그에게 물었는데 뭐라고 물었냐면 너 Did you finish checking in? 체킹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물었어요. 과거예요. 근데 뭐라고 물었냐면 했니? 했어? 과거로 또 물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 말하는 시점보다 더 이전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말하는 시점이 과거인데 그거보다 더 이전의 일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 무슨 시제 씁니까? 과거 완료 시제 써야겠죠? 그래서 이 시제 자체가 과거 완료로 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요. He had finished checking in. 자, 내가 그한테 물었는데 뭐라고 물었냐면요. 그가 그 체킹인을 끝냈는지 마쳤는지 마치지 않았는지를 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시제까지 꼭 챙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똑같습니다. say to를 ask로 바꾸고 여기 인칭 대명사 동사의 시제는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바꾸고 이런 건 똑같아요. 그런데 뭐만 다르냐면은 콤마, 따옴표, 물음표. 아까 선생님이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 의문사 뒤는 주어 동사의 문장이 온다는 거. 그거까지만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형태 갑니다. 자, said 선생님 뭐로 바꾸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asked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따옴표는요. 여기는 if나 whether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의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로 바꿔주시면 된다? 의문사로 바꿔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요. 저 요게 한번 문장 볼게요. Where are the duty free store? duty free store라는 것은 면세점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면세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나는 물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면세점이 있는지를. 그래서 어디 면세점이 있는지를 주어 동사 형태로 와야 돼요. 그래서 the duty free store 주어 동사 있는지를 물었다. 자, 당연히 과거 시제 가는 거 알겠죠? 왜냐면 이 자체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내가 물었던 순간 자체가 과거니까. 자, 얘도 똑같습니다. 자, 우선은 said to는 어떻게 바꾼다 그랬죠? 당연히 ask의 형태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의문사로 가주십니다. 그래서 how much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사 뒤에는요. 주어 동사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갑니까? it cost까지 가줍니다. 자, 근데
의문사 있다고 여기다가 물음표 절대 안 됩니다. 자, 의문사 있다고 여기 물음표 절대 안 됩니다. 뭐라 그랬냐면 콤마 따옴표 물음표가 의문사로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가볼게요. 당연히 여기도 뭐가 됩니까? aske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있는 따옴표 같은 경우는요. 의문사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when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주어 동사의 형태로 나와 주셔야 하기 때문에 I would live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순간 자체가 과거였기 때문에 시제 과거로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명령문도 한번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명령문은요. 전달 동사는 명령문의 어조에 따라서 command, 명령하다. 여기도 명령이에요. 그리고 tell, 말하다. 이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자체가 조금 강하다. 명령문이 좀 강하다 하면은 뭔가 좀 강한 동사를 써주는 거고요. 명령문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강한 명령문이 아닌 거예요. 느낌이 강한 뉘앙스가 아니면은 이런 거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뉘앙스를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명령문의 동사 원형을 뭐로 바꾸냐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바꿔주시고요. 대신 부정명령문일 경우에는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not to 동사 원형. 그래서 to 부정사를 부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다. said는 뭐로 바꾼다? 우선 어조에 따라서 바꿔주는 건데 자, 가볼게요. wait for me. 나를 기다려. 나를 기다려. 아주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 뭐로 쓰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한테 말했습니다. 아주 강한 명령은 아니잖아요. 뭐라고? 나 기다리라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동사 원형을 뭐로 바꾼다? to 부정사로 바꾼다. 그러면 to하고 동사 원형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to wait for me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나한테 그녀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Come to the gate. 자, 문 앞으로 와 라고 말했습니다. 자, 문 앞으로 와 라고 말했네요. 자, 그러면 얘보다는 조금은 강한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ordered us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문 앞으로 와. 명령문은요. to 부정사의 형태로 바꿔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to come to the gate. 입구로 와.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엔요. He said to me. 그 다음에 don't be late. 자, don't. 금지를 나타냈잖아요, 지금. 야, 늦지 마! 하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뭐를 써준다? 커맨드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부정명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to 부정사를 부정하는 형태로 가라 그랬죠? 자, 그래서 not to be late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명령문의 합법 전환은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 있는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뉘앙스를 생각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써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준 명령문의 합법 전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준 명령문은 명령문의 형태의 문장은 아니에요. 명령문이란 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간 그 말의 뉘앙스가 어떤 명령의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명령문 아니더라도 내용상 명령 의미가 있으면은 준 명령문이다. 자, 그러면 충고는 advice를 써주고요. 부탁, please가 있으면 보통 부탁이잖아요. 부탁은 보통 ask나 beg을 써준다는 거.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한테 말했는데 said to me, 나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로 바꾸면 좋을까? 그가 나한테 충고했습니다. 얘 사실은 얘만 보고는 충고인지는 뭔지 몰라요. 그럼 뒤를 딱 보니까 you'd better가 나왔잖아요. you'd better는 너 뭐뭐 하는 게 좋겠어. 충고죠. 명령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 뭐뭐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뉘앙스를 우리가 쫙 캐치를 해가지고 충고니까 advice 가면 좋겠다. 그래서 advice 선생님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요. 뭐뭐 하는 게 you'd better not buy the liquid. liquid, 액체를 사지 않는 게 좋겠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명령문이랑 똑같이요. 자, to 동사 원형 앞에 not을 써서 부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준 명령문은 명령문하고 똑같이 바꾸는데 여기에 있는 동사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명령의 의미는 있지만은 충고의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충고 쪽으로만 가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please 들어간 거 딱 보이네요.
자, 선생님이 please가 들어갔으면은 요런 걸로 바꿔주시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ask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동사 원형에다가 to를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동사 원형 fasten. 그래서 to fasten my seatbelt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한번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미닛 캐치 더 그래머는요. 자, 우리 선생님 공식만 사실은 쫙 써놨어요. 근데 선생님도 이걸 공부할 때 공식을 외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런 것만 좀 조심해 줬어요. 이렇게 바꾸는 거 요것만. 그리고는 당연히 따옴표 없어줘야겠죠. 그렇죠? 따옴표 없어주고 그 다음에 뒤는 어떠냐면은 대명사 같은 경우도 내가 한국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형태대로 바꾸고 시제도 과거에 했던 말이니까 과거, 말하는 시점보다 더 이전이니까 과거 완료 이렇게 따져가면서 했지 이 공식을 암기해서 사실은 그걸 딱딱딱 대입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공식을 딱 정리를 하면서도 여러분한테 이 공식을 외우라는 소리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고 갈게요. 자, 평서문의 화법 전환에서는요. 콤마 따옴표 없애고 that, 접속사 that을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의 화법 전환에서는요. 의문사가 있으면은 의문사 주어동사, 의문사가 없으면 if나 whether 주어동사라는 거.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문에서는요. 전달동사의 명령문의 어조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아주 강한 좀 명령이라면요. 이런 거 가지만은 별로 그렇게 강한 명령이 아니에요. 나 좀 기다려줘 이런 말이라면은 이런 거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긍정 명령문 같은 경우는요. 자,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면 되고요. 자, 부정 명령문 같은 경우는요. 자, 어떻게 to 부정사를 부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not to 부정사가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쓰지 않았는데 준 명령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뉘앙스 자체가 어떤 충고나 약간의 명령이 들어간 거라면 걔를 우리는 준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는요. 전달하는 준 명령문의 어조에 따라서 우선 동사도 선택해 주시고요. 뭐 헤드베러 아까 나왔을 때는 어드바이스를 썼었죠. 자, 그런 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명령문의 화법 전환하고 똑같이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2권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는 얻었어. 원래 하나만 얻으면 안 되죠. 그런데 너무 큰 거를 얻으려고 하면은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끝날 때 하나라도 지금 얻은 게 있다면은 그게 값진 결실이고요. 그리고 하나 얻은 거 있네.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동영상을 본다면 2개, 3개, 4개 배로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만이 끝에 결실이 좋습니다. 지금 마친 거 모든 영어 공부의 끝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고 좀 더 많이 노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